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3년간 극비 조사 끝에 발견한 충격적 사실이 공개됩니다.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이 감시하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토와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한반도에서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14억 인구도 미국의 막강한 시스템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능날 전국 비행기가 스스로 멈추고 태풍 경보 후 단 1분 만에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5천만 명이 동시에.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탄생했다는 이 신비로운 힘의 정체는 왜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이것을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부르는 걸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가 몰랐던 한국인만의 특별한 무기, 그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베넷이에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길을 걸어서 강의실로 가고 있었어요. 오래되고 멋진 돌로 만든 건물들 사이를 지나며 갈색 가죽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복도를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기분이 좀 달랐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좋은 스마트폰과 K-팝 스타들이 많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죠. 큰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거예요. 3년 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위급 상황이 생기면 하루 만에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움직인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수백만 명이 아무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답을 찾고 있었어요. 자료도 모으고 영상을 보고 심지어 한국에 직접 방문까지 했죠. 그런데 제가 찾은 사실들이 저를 정말 놀라게 만들었어요.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오늘은 학생들과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각국에서 와 있었어요. 브라질 출신인 파울로는 항상 앞줄에 앉아 어려운 질문을 던지곤 했죠. 그의 검은 눈동자는 항상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았죠. 케냐에서 온 나오미는 공중보건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친구였죠. 일본에서 온 사토는 항상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출신의 라마는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강의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많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믿어온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시계는 딱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간이 되었죠. 저는 문을 밀고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학생들은 저를 보자 조용해졌죠. 저는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정말 놀랐던 이야기죠. 스크린을 켜자 한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오랫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스마트폰과 K-팝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틀린 생각이었어요. 강의실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혹시 여러분, 한 나라 전체가 단 하루 만에 스스로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걸 진짜 통합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서 바로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때 파울로가 손을 번쩍 들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 믿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마음 저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3년 전에 저도 똑같았거든요. 교수님, 파울로가 말했어요. 수백만 명이 지시 없이 어떻게 동시에 움직일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질문은 3년 전 제가 했던 질문이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파울로. 자,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여줄게요.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화면 속에는 서울에서 지진 경보가 울렸을 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배운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저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신기한 미스터리를 알아가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저와 함께 그 여정을 떠나고 있었어요. 책상에서 잠시 떨어져 학생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교실 안은 아까보다 더 따뜻해지고 있었죠. 학생들의 눈빛에서 궁금증이 보였어요.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통합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강제로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교실 안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파울로는 연필로 공책을 톡톡 두드리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아직도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버튼을 눌러 화면에 새로운 사진을 띄웠어요. 사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시절의 중국 지도가 있었어요. 색깔마다 지역마다 다른 규칙들이 보이고 있었죠. 여기 중국을 보세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은 중앙정부가 모든 걸 관리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선 각 지역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다음 사진을 눌렀어요. 이번엔 러시아였죠. 러시아에서는 군대에 사람을 모집할 때 각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죠.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점점 관심이 생기고 있었죠. 그리고 정말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클릭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위급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말이죠. 나오미가 손을 들었어요. 공중보건을 공부하는 나오미의 얼굴은 진지해 보였어요. 그런데 교수님, 나오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에도 지진 훈련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비상시에 규칙을 따르고요. 한국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이 질문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들었어요. 한번 직접 볼까요?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2024년 6월 서울의 번화가가 나왔어요. 갑자기 사람들의 핸드폰이 지진 경보로 동시에 울렸죠. 그런데 아무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뛰거나 밀치는 사람도 없었죠.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제가 강조했어요. 아무도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통정리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일본의 지진 훈련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영상도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조금 달랐어요. 사람들은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방송 안내를 듣고 있었어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둘 다 훌륭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미리 연습한 대로 움직이고 한국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악보 없이 연주하는 음악가들처럼요.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학생들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다른 영상들도 보여줬어요. 학교에서 지진 경보가 울리자 차분히 교실을 나오는 학생들, 승객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경로를 바꾸는 택시 기사들, 태풍 예보에 빠르게 물건을 안쪽으로 옮기는 가게 주인들 모습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위급 상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굳이 지시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특별한 사고방식이에요. 평소 말이 없던 라만이 손을 들었어요. 이거 진짜인가요? 아니면 그냥 카메라 앞이라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제 태풍 경보가 있을 때 한국을 찾아갔죠. 아무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걸 몰랐고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동도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낯선 사람과 우산을 나누어 쓰는 사람들, 노인들을 가게 안으로 빨리 들이는 주인들, 비가 내리자 동시에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까지. 이건 미리 연습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이 움직이고 있었죠. 파울로는 아직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학생들이 점점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의 시험날과 선거 날을 보면 더 놀랄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학생들의 표정을 바라봤어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호기심과 놀라움이 커지고 있었죠. 학생들은 저와 함께 이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죠. 교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라만의 질문이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죠. 학생들 중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이거였죠. 위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교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제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매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수능이라는 시험인데요. 정식 이름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화면에 사진을 띄웠어요. 이른 아침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학생들 모습이었죠. 부모님들이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늦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시험은 한국에서 정말 중요해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죠. 1년에 딱 하루,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져요. 다음 사진을 클릭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부터가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이 하루만큼은 온 나라가 학생들을 위해 움직여요. 다음 사진은 텅 빈 아침 도로였어요. 회사들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서 학생들이 시험장에 갈 때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요. 다음 사진은 공항 모습이었죠.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착륙이 금지돼요. 소음이 학생들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한 번 더 클릭했어요. 라디오와 TV 방송국들도 시험 시간에는 볼륨을 줄여요. 경찰 오토바이는 늦은 학생들을 시험장까지 긴급하게 데려다 주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학생들을 응원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파울로의 눈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뒤쪽에 있던 장이 프랑스 억양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이건 다 정부가 강제로 시키는 일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바로 그게 중요해요. 공식적인 규칙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택시 기사들이 무료로 학생들을 태워주도록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상점 주인이 행운의 사탕을 무료로 나눠주도록 하는 법도 없고요. 정부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사진을 더 보여줬어요.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행운의 메시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절에서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죠. 투표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버스가 더 자주 다니고 투표소 근처 주차장들은 무료로 열려요. 방송국들도 함께 투표 결과를 보도하고요. 아무도 이 모든 일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라만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지한 호기심이 느껴졌죠. 그런데 왜 한국인가요? 다른 나라는 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질문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어요. 화면을 클릭해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죠. 1950년대 한국전쟁 때는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어요. 살아남기 위해 서로 도와야 했죠. 다음 사진은 긴 줄을 이루어 피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1997년 경제 위기 때도 한국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반지와 보석을 기부해서 나라 빚을 갚았어요. 금반지와 목걸이가 쌓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생각이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졌죠.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생긴 거예요. 학생들의 얼굴에서 이해하는 표정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파울로도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마치 나라 전체가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함께 움직이죠. 최근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홍수 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 태풍이 오면 함께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사람들, 폭염 때 노인들의 안부를 묻는 이웃들의 모습이었죠. 이건 법이나 규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과 극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죠. 종이 울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왜 이 한국의 특별한 능력을 연구하는지, 그리고 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이걸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부르는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기술이나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은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교실에 와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있었죠. 학생들 눈에서 처음으로 이해의 빛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파울로는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던 모습 대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공책을 펼치고 있었죠. 나오미는 제 책상을 지나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고 평소엔 무뚝뚝했던 러시아 학생 드미트리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어요. 바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어제는 한국이 시험 같은 일상 상황에서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봤죠. 오늘은 왜 그게 전 세계에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화면에 나토 마크가 있는 공식 문서를 띄웠어요. 제가 조사를 하다 깜짝 놀랐던 부분이에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정부들이 한국의 자발적인 협력 능력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나토라는 큰 군사 연합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의 민간 재난 대응 속도가 유럽 여러 나라의 전시 대응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보고했어요. 중요한 부분을 화면에 표시해줬죠. 그리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을 군사적 명령 없이 자동으로 협력하는 특별한 사회라고 표현했어요. 파울로가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의심의 눈빛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딱 기다리던 질문이었죠. 한번 직접 볼까요? 컴퓨터를 켜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한국 지도가 나타났고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실제로 긴급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에 전송되는 메시지였죠. 이 메시지가 뜨고 나서 1분 안에 벌어지는 일을 볼게요. 화면에는 불빛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각 지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국이 알림을 보내고 교통 시스템은 경로를 바꾸고 시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일이 1분 안에 벌어져요. 중앙에서 지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죠.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여러분이 지난번 비상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하거나 큰 폭풍이 왔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기억하나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이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책상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흥미로운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걸 발견했죠. 마법이나 과학이 아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온 결과였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건 긴급 상황에서 정보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국이 가장 빨랐어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회가 하나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교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가장 의심 많던 학생들조차 진지하게 메모하며 생각에 빠져 있었죠. 여러분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몇 년 동안 저는 한국을 표면적으로만 봤어요. K-팝이나 스마트폰, TV 쇼 같은 것들만 생각했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기도 했죠. 가장 의심 많던 파울로가 작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나 문화를 성급하게 판단하면 정말 멋진 배움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 배움이 모두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업 종료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이 지식을 전 세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하루 만의 통합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생들이 짐을 챙기며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파울로와 나오미는 교실에 남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할 동료들이 생겼어요. 진짜 보상은 새로운 지식뿐 아니라 그 지식을 나누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짐을 챙기며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교실을 미리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있었죠. 오늘은 제가 혼자 가르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걸 함께 나누는 날이었거든요.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오며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다들 궁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죠. 모두 자리를 잡고 나서 저도 동그란 자리에 합류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하루 만의 통합을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분의 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실이 조용했어요. 평소에 들리던 종이 소리나 작은 수근거림도 없었죠. 작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어요. 태풍 경보가 내려졌는데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으로 혼자 호텔에 있다 보니 좀 겁이 나고 있었어요. 그날이 선명히 기억났어요. 하늘엔 먹구름이 끼고 바람은 점점 세지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 직원들이 침착하게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고 밖에서는 가게 주인들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며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있었죠. 잠깐 나갔을 때 처음 보는 여성이 우산을 건네줬고 근처 가게 주인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저와 다른 사람들을 가게 안으로 초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찍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아무도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마치 역할을 알고 있는 듯 움직이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낯선 외국인이었던 저까지 그들의 배려 속에 포함되었다는 점이에요. 다음 사진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뒤 사람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이웃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예에 바르거나 재난 훈련을 잘 받은 게 아니라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깊은 이해가 있다는 걸요. 잠시 말을 멈추고 둘러봤어요. 이게 제가 가져온 가장 소중한 배움이에요. 하루만의 통합은 단순히 위기 대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힘이었어요. 파울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처음 의심이 많았던 모습과는 달라졌죠. 교수님, 파울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브라질에서도 홍수가 나면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느라 귀중한 시간을 많이 잃어요. 만약 지역사회가 한국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파울로는 말을 다 끝내지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오미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케냐에서도 질병이 퍼질 때 잘못된 정보가 느리게 퍼져서 많은 사람이 위험해져요. 한국처럼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정보 체계가 있다면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드미트리는 러시아 시골 마을이 겨울 폭풍 때 겪는 어려움을, 사토는 일본의 공식적인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했죠. 저는 마음이 가득 찬 채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으니까요.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마지막 말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그저 K-팝과 스마트폰이 유명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그 아래에 있는 진짜 강점을 놓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세상은 흔히 무기나 돈, 자원 같은 걸로 힘을 재지만 가끔 가장 큰 힘은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데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생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여러분 중에는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도 있고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문화를 겉으로만 보지 말고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진짜 강점을 찾아보세요. 햇살이 길게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역사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힘을 만들어줬죠. 강요나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기억으로요.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 배움을 가지고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으세요. 편견을 넘어 숨겨진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천천히 나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파울로와 나오미는 한국을 직접 보고 싶다고 저에게 말하며 교실을 나갔어요.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풍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태풍 때 서울 거리에서 서로를 챙기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진정한 배움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진짜가 되는 거였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